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셋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광양시 중마도서관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문 아카데미를 열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중마도서관이 지난 12일부터 여름철 지역 청소년을 위한 인문 아카데미를 열어 청소년들에게 감성과 지성, 인문적 소양을 넓혀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광양시 청소년 문화센터 다목적실에서 오는 21일까지 4차례 열게 되는 2020 청소년 인문 교양 광장에는 광양 지역 중고등학생 80명이 참여해 코로나19 예방책으로 1회에 20명씩 강좌를 나눠듣고 있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좌는 의사 노빈성과 위기일발 응급의료센터의 저자인 울산병원 곽경훈 의사의 전염병과 인간응급실 안 휴머니즘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문 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재직 중인 다양한 전문가의 생각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인문학 기획 강연입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성찰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광양 중마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사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인문독서 아카데미 공모사업에 7년 연속 선정되는 등 지역 인문학 특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목포 YWCA와 함께 전남도청에서 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펼쳐졌으며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천여 명을 대상으로 나비 모양 떡을 전달하고 전남도 내 위안부 생존자 유무를 묻는 인지도 조사 등을 펼쳐 기림의 날에 대한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에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후원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1일 전달식을 갖고 이 자리에서는 광주은행이 2천만 원을, 전 순천문화원장 서거원 씨와 황인용 신경외과 원장이 각각 1,000만 원의 후원금을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이사장인 허석 순천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코로나19와 호흡폭염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순천의 인재 육성을 위한 끊임없는 후원에 감사드린다며 말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이 지난 1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황전면 용림마을과 구례군을 방문하고 침구 세트 각 30채와 100채를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위로했습니다. 또 구례읍 오일시장 일대 마산면 냉천마을과 황전 용림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전달한 침구 세트 130채는 순천시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1,300만 원의 성금으로 마련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남도가 여수시 등과 함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기록 보존을 추진하기로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0일부터 여수 순천 11구 사건 피해 신고 접수에 들어가 피해자 유족 증언 녹화 지원과 피해 현황 파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최근 도내 22개 시군에 여수 순천 11구 사건 피해 신고 접수를 위한 업무 처리 지침을 시달했으며
시, 군, 민원실과 읍면동 사무소에 여수 순천 11구 사건 피해 유족 신고 창구를 마련해 오는 11월까지 신고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신고 대상은 여수 순천 11구 사건으로 피해를 본 민간인으로 유족은 물론 경험자와 목격자 등 피해자에 대한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도내 거주자의 경우 시, 군, 민원실의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전남도는 이번 신고는 여수 순천 11구 사건 발생 72주년을 맞아 유족 증언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배보상이나 지원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에 진실 규명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 등의 증언을 기록으로 남겨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에 대비하고 많은 분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수 순천 11구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법안이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공동 발의와 총 152명의 의원 찬성으로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특별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희생자와 유족의 복지 증진 그리고 법률 지원 사업, 지원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 지원, 생활 지원금 지급 등이 담겨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여수시 문수동에 신축이 되고 있는 대성 베르힐 아파트 진입로가 인근 학교보다 높게 시설이 될 예정이어서 학습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아파트 공사 현장에는 도시 계획 도료와 아파트 주차장을 연결하는 진입로 거푸집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에 여수정보과학고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 진입로 공사는 12도의 고각으로 개설을 하게 돼 학교 바닥에서 약 3.2m가량 높아지게 되므로 이로 인해 여수과학고 교내 실습동과 여학생 기숙사 등 학교 시설 상당 부분이 지하가 되면서 사생활과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정보과학고는 시공사 측에서 단 한 번도 이 같은 공사 관계에 대해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수정보과학고는 이 같은 사실을 시공사가 한 번도 사전에 협의를 해오지 않았고 여수시도 인허가 과정에서 이 같은 부작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정보과학고는 실습동의 경우 산업디자인과와 금융정보과의 실습실과 관리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교육부의 학과 개편으로 5억 원의 시설비가 투입돼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돼 있으나 공사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또한 밝혔습니다. 학교 측 관계자는 아파트 진입로와 일부 실습동의 경우 이격거리가 겨우 1m 60cm밖에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옹벽의 각도를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성 베르힐 아파트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죠. 네, 이것도 또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요. 공사 현장 관계자는 여수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을 만큼 공사를 중단할 필요가 없다, 이유가 없다라고 다만 학교 측에서 피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협의 의사는 있다고 밝힐 뿐입니다. 이에 여수시 관계자는 시공사와 학교 측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문수동 대성 베르힐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0에서 15층까지 10개 동에 총
722세대 규모로 오는 10월 입주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포시가 집중호우로 영산강 하구와 목포 해안가를 뒤덮은 해양 쓰레기 수거를 위해 대대적인 수거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평화광장에서 목포 내항에 이르기까지 목포 해안가에 분포한 해양 쓰레기 수거를 위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군부대 사회단체 등과 협조해 하루 평균 120톤 가량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매년 1,300만 관광객이 찾는 해양 관광도시 여수시가 바가지 요금 근절과 음식업체 간 가격 경쟁 유도를 위해 개발한 모바일 앱 여수맛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800여 개 업소가 여수맛 앱에 가입했으나 인기를 끌면서 현재는 1,000여 개 업소가 등록돼 운영 중입니다. 중흥건설그룹이 지난 14일 전라남도에 집중호우 피해 극복을 위한 성금으로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전남도는 기탁받은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위한 응급복구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영암군은 지난 12일 폭우 피해 지역인 구례군에 구호 물품으로 생수 300박스와 라면 100박스를 전달하고 위로했습니다. 또 영암군 의용 소방대원들도 구례군을 방문해 긴급 수해 복구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바다는 검푸른색 물결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다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는 작은 섬들의 풍광은 보기만 해도 공기가 맑고 깨끗한 느낌이 듭니다. 지난 1일부터 여수미술관 전시실에서는 섬 그리고 섬이라는 주제로 낭만이 가득한 바다와 섬을 개성 있게 화폭에 담아낸 50여 점의 작품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13명의 회화 작가들이 여수 고흥간을 해상 교량으로 이어가는 백리 섬섬길마다 펼쳐진 섬에 숨겨진 아름다운 경관과 비경을 스케치 여행을 통해 화폭에 고스란히 담아내 더욱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섬을 다녀와서 또 이 섬 아름다움을 전하면서 이렇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힐링의 시간이 됐으면 하고 하는 바람으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섬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작가들하고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갖고 기획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작가들을 13명을 모집했는데요. 여수 작가하고 서울, 강주, 전주, 진주 이렇게 모집해서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를 시작으로 여수미술관에서는 여수를 비롯해 서울까지 순회전을 개최해 여수 섬들의 아름다운 매력을 전국에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동이 어려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여행 선물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